나와 함께 만들어 너의 국어한국기. 안녕하세요, 김금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점수 잘 받고 싶죠?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화법과 작문 만점 노리기. 3학년 올라가면은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을 뒤에서 치르지만 1, 2학년의 경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법과 작문이죠.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둬야지 3학년 올라가서도 고생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요. 그리고 만약에 3학년 학생들 듣는다면 환영. 왜냐면 선택 과목이 완전 비교율이니까. 2021학년도에 치렀던 1학년, 2학년 문제지, 시험지 없고 저는 이렇게 개념형을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뭐였지 하고 아리송한다면 시험지 함께 뽑아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화법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발표가 많이 나와요. 발표는 정보 전달 말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의 말하기 방식 선지에서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관심을 끌고 이해를 돕는다까지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문의 경우에는 앞선 말들이 발표라는 말하기에 그럴싸한 말들이지만은 정작 지문에서는 이해를 돕는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선지를 미리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예측하면서 긴 지문을 읽으면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자료 활용도 문제에 나왔는데요. 지문에서는 괄호 속에 자료 1, 2, 3을 보여주며라고 나왔던 것이 막상 문제와 선지에서는 1, 2, 3 대신에 가나다로 나왔기 때문에 가가 1이고 나가 2고 대응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문제 옆에 가나다 옆에 1, 2, 3이라고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 지문에서의 방향하고 선제 방향하고 다르게 서술되었는데 예컨대 지문에서는 동서였는데 선제에서는 남북으로 한다거나 서로 반대말을 서술해서 틀렸기 때문에 요거 사실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풀듯이 풀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대체로 자료 활용 문제 어려워하는데요. 지문에 이미 있었던 거를 끄집어서 풀면 되는데 막상 자료만 보고 선지에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잘 안 나서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경우는 지문 속에 답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로 해요.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 이거 굳이 지문으로 거꾸로 가지 마세요. 보기 박스에 내용하고 선지를 대응해 보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 다 학생이 말한 거 맞는데 근데 검색해 봐야겠어가 어떠한 성격이다 라고 언급한 선지만이 정답이었어요. 검색해 본다? 이 학생 들은 바를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기나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바꿔줘야 돼요. 2학년 질문에서 제가 그 예시를 더 보여드릴 텐데 청중의 반응을 보니까 기억이 나, 알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개념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배경 지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대응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화법과 작문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 방식하고 자료 활용 문제도 똑같이 나왔죠? 왜냐면 발표다 보니까 말하기 방식 역시 이해를 돕는다라는 말이 적절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활용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었어요. 이해를 도와야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다 보니까 알겠죠? 역시 자료 활용 문제에서는 지문에서는 자료 1, 2, 3, 4, 5 되어 있던 거 옆에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기호를 붙여놨고 선제에서도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기호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기억이 1번이었나 미음이 5번이었나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메모하고 푸세요. 자, 다음으로는 화법이랑 작문의 통합 문제인데요. 화법에서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진행자하고 시장의 말하기였는데요. 진행자가 뭐뭐 하단 말씀이시죠? 라고 물음으로써 자신이 이해한 바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이해한 바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인터뷰의 목적이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 말하기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자료 활용도 있었는데요. 시장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때 마지막에 표가
이 진행자의 특정한 발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쓸데없는 내용이 더 들어가서 이 표를 활용한 말하기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가 중고품 목록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중고품을 내므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닌데도 그러하다고 언급한 선지가 틀렸어요. 있는 말만 골라주세요. 자, 그리고 떠올린 생각을 보면 건의문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자신이 느낀 바와 그리고 다시 한번 건의하며 마무리한다는 흐름까지 좋은데 현황을 소개한 내용이 없어서 틀렸고요. 이 경우에 건의문은 누가 어떤 의도로 쓰는지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때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드러나 있는 바를 골라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조건에 따른 쓰기예요. 두 가지를 다 언급해야지만 맞는 선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번부터 5번을 볼 때 처음부터 두 가지를 무리해서 찾기보다는 하나만 고르는 거죠. 뭔 말이냐면 1번부터 5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냐 쓱쓱 골라내는 게 아니라 나는 말이야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겠어.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교육적 효과의 경우에는 주어가 학생들이어야 되고요. 효과의 경우에는 뭐뭐를 배울 것, 뭐뭐를 가지게 될 것, 혹은 얻을 것이라고 서술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적 효과지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선지에서 주어가 이러듯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2학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 자, 대화랑 대화 내용을 토대로 건의문을 쓰는 거였는데 말로는 대화라고 했지만 인터뷰로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서 글을 써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 회의에서는 이 말을 할 때 이 내용을 하냐 마냐를 이 학생들이 의논했는데 차답의 목적이나 책을 쓴 계기 등은 말하기에 반영되었지만 책에 소개하지 못해 아쉬운 점을 굳이 물은 바는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렸고요. 여러분들 미리 선지를 보며 이 내용이 있냐 없냐 흐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꼭 먼저 선지를 봐주세요. 그리고 내용 전개, 화제 제시 다음에 실전 당부의 흐름으로 가는데 이 기대 효과 제시의 경우에는 효과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붙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책에 대한 효과가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 외에 다른 말이 덧붙으면 틀리는 거죠. 효과라는 말만 보고 좋아서 고르지 말고 냅다 고르지 말고 이 앞에 어떤 말이 붙는지 긍정적 효과인지 부정적 효과인지 정책에 따른 효과인지 등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조건에 따른 쓰기를 볼까요? 둘 중 하나만 공략하라 그랬죠? 공감이나 문제 해결 의지는 다 그럴싸하게 나와 있었는데 비유적 표현이랑 정서를 드러내는 어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 선지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비유적 표현의 경우에는 것처럼이라는 말을 쓰는 직유적 표현이랑 등불이라는 말을 쓰는 은유적 표현이 선지에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의인법도 비유적 표현의 조건에 따른 쓰기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에서는 이 처럼이라는 말과 슬프다라는 말을 동시에 언급한 게 정답이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말들 부끄럽다나 미어지다가 정서를 드러내는 어휘가 아니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비유적 표현이랑 한 번에 같이 써야 되는데 하나만 언급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건에 따른 쓰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다 했을 때 하나만 먼저 짚어서 골라주시고 오지선다를 줄인 다음에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장문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교재실을 글을 쓰는 것이었는데 글쓰기 전략을 볼까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서두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끈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강조한다. 실천 방안을 제시해서 독자의 참여를 끈다. 다 좋다 그거야. 근데 반론은 없었다는 거. 있을 듯한 내용인데 없다는 거. 실제로는 그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시간 없어서 찍으려고 할 때 제일 그럴싸한 말 같지만 있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여러분들 시간 줄이는 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문부터 보고 선지로 내려오기보다는 선지 먼저 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예측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자료 활용 방안이 나왔는데 살짝 팁을 주자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이상의 자료인데요. 선지에 보면은 꼭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기역과 니은을 활용하여,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데서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건데 하나씩은 괜찮은데 두 개를 억지로 묶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기역은 맞고 니은은 틀리다 이런 순으로 가고 해당하는 문제에서도 두 자료를 동시에 활용한 선지가 틀렸어요. 꼭 두 개를 써서 틀렸다는 것보다는 기역이나 니은 둘 중에 하나만 맞는 얘기여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방안을 보면 이게 작문 문제인지 아니면 문법 문제인지 싶은 정도인데 의미가 중복된 말이 있으면 고치고 문맥을 고려해서 적절한 어휘를 써야 되고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되고 맞춤법에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통일성을 해친다는 말 뭔지 아세요? 지문에 중심 내용은 하나여야 돼요. 근데 중심 내용이 둘 이상 돼버리면 그게 통일성을 해치는 거죠. 선지를 보니까 굳이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 아닌데도 통일성을 해친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 말이 틀렸고요. 통일성이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일관성이라고 해서 글의 부분들을 긴밀하게 엮어주는 장치, 접서 표현이나 지시 표현도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2학년 작문에선 이런 게 나왔어요. 글쓰기 전략이 역시 나왔는데 제재 선정 동기를 밝혀서 관심을 끌고 유래를 소개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전문기관의 자료를 인용하면 신뢰성을 높일 것이고 활용 분야를 제시하면 효용가치, 대상의 효용가치를 밝힐 수 있을 것인데 다른 대상과 비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장단점 중에서 장점은 나와 있었지만 단점은 없었다는 거. 비교할 때는요. 뭐뭐와 달리,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 쓰일 거고요. 장점이란 단점은 이래서 좋다, 이래서 나쁘다 하고 말이 나올 텐데 나쁘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료 활용 방안을 볼까요? 세 가지 자료가 있는데 약간 느낌 오시나요? 제가 아까요. 둘 이상의 자료를 묶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신기하게도 여기서도 둘 이상의 자료를 묶었던 선지가 틀렸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니은이 전문가 인터뷰가 글을 쓰려는 목적에 맞지 않아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두 자료를 동시에 묶을 때는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릴 수 있다는 점 머리에 기억을 해두시고 고쳐쓰기 방안을 보면 글의 결말을 친구의 조언에 따라 고쳐 쓴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였는데 보기의 내용하고 실제 지문하고 대응해서 무엇이 갖고 다른지 판단을 보았을 때 느끼거나 깨달은 바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친구의 조언으로 이렇게 썼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즉 한자성어를 활용한다거나 서두에 즉 글의 처음에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중간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럴싸한 말들이지만 해당하는 부분에 있냐 없냐 여러분들 이 말만이 맞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화법과 작문 이렇게 풀어보자 배워봤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찍는 TCC 영상인데 여러분의 국어 성적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화법과 작문을 말했지만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다른 거 문법도 독서도 문학도 만점 공략법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